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차라리 대선 후보로 나오면 좋겠어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지금 대선 노리고 지금 이런 수를 놓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지금 2명을 임명을 해? 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예. 지금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냐. 지금 한덕수 정말로 진짜 권한대행이 있어. 저는 이게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헌법에서 대통령이 거리되었을 때는 국무총리, 뭐 기재부 장관 이 순서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이었잖아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진짜 권위입니다. 맞습니다. 권위된 대통령, 권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에요. 지금 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강화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마은혁 해준 거는 땡큐.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안 돼. 이것도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마은혁 플러스 2명을 네. 함께 새롭게 이제 마은혁은 임명을 하고 2명을 새로 지명한 지명을 거는 했죠.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재명이 유죄 판결이 나오는 재판이 있었다. 그 재판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자, 이재명의 뭐 최종 대법원 확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의 명줄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이 그렇죠. 열리게 되면.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형사 재판이 멈추느냐 마느냐. 이거 누가 판단하죠? 그 결국 그거예요.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네. 헌법 84조 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가 나가 죽어도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게 다 오로지 그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 8일 이후 네.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들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은 형사 소출을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그 판단을 해줄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매체에서도 약간 방향이 바뀌는데 재판이 중지된다가 다수설로 지금 둔갑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는 소추만 안 되고 그러니까 기소만 안 되고 기존에 받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가 다수설이었는데 일부 매체들이 갑자기 재판이 중지된다가 다수설이다라고 지금 눈 딱 감고 지금 그렇게 쓰기 그대로 시작했거든요. 얘기를 이재명 대표 예. 발언을 그대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은 헌법 소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소원에서 판단 받으면 됩니다. 네, 헌법 소원을 내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 구성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 8대0 판결을 보고 나서 그런 절차적인 수많은 흠결에 대해서도 어떤 보수 재판관도 그 각하나 기각 인용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중대한 사건들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서 보수 재판관으로 생각되는 보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 지명되신 분들이 굉장한 원칙주의자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주의자가 네.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거고 이 2명을 지명한 거를 이렇게 별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이잖아요. 예. 임시 대통령인데 그 헌법적 공백 상태를 맞습니다. 지금 4월 18일 날 나가고 난 다음에는 거의 50일 가까이를 비워둬야 되거든요. 비워두는 상태에서 이미 해야 되는 탄핵 심판들이 있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장관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있고 그리고 또 최상목 기재부 장관 또 탄핵안 올려놨잖아요. 네.
그거 덜컥 탄핵안 그 통과시켜 버리면 네. 헌재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네. 대통령이 수호해야 될 게 헌법이잖아요. 헌법대로 지키려면은 공석인 그 헌법재판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퇴임 예정인 그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지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 지명한 겁니다. 근데 어떤 때 마흔역 때는 임명하라고 난리더니 네. 지금은 또 지명했다고 난리고 네. 그러면서 임명과 지명 임명과 지명은 달라. 지명은 대통령만 할 수 있어. 당신 대통령 아니잖아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대통령입니다. 임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임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국회가 헌법재판관들 3명 지명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갖고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헌재로 갈 수도 없어요. 헌재 가봐야 네. 지금 또 그 떠날 예. 그 권한쟁의 사건들을 네. 헌재가 처리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봤더니 한 달 내지 2달 걸립니다. 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그 권한쟁의도요 한 2달 걸리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를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마은혁 임명 같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과정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지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목 지명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바로 그냥 방어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가 그거를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부터 지금 소 자격 따져봐야 요건부터 안 되는 되는 거네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차대한 수를 지금 놨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 한 수네요. 네, 이 한 수가 네. 상당히 중요한 한 수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공석인 상태로 가서 네, 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네, 이재명 후보나 뭐 민주당 쪽의 생각은 네. 그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채워버리게 되면은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중에 2명 그리고 이 기존 국회 추천 네. 40씩 포함해가지고 네. 하면은 거의 국회 헌법재판관 9명에 이 추가 6명은 진보고 3명은 보수로 채워지니까 거의 6명을 가지게 되면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모든 보면은 갈등 상황을 그렇죠. 그 진보 좌파 성향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누구냐면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까지 다 네. 가지는 그렇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뭐 차별금지법이나 네.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뭐 K 엔비디아 예. 뭐 이런 이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법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좌클릭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위헌 심판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재의 이 지금 2명을 지명한 것은 절차적으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는 지금껏 한 뭐 몇 년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약올라하는 거는 네. 약올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을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냐면은 아, 정말로 그렇죠.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5.18 이분 저 5.18 유공자예요. 유공자예요. 5.18 유공자시더라고요. 네. 5.18 유공자로서 80년에 5.18 광주의 실상을 알린다 이런 것들 이제 뿌렸다가 저 구속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08년에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양반을 지칭하는 한마디 말은 원칙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네. 이번에 저 비상계엄 네. 그래서 뭐 법제처장이라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마. 국무위원 아니거든요. 네. 그 해서 법률 해석에 대한 네. 그 해석들을 주고 하는데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 자기 친구잖아요.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 상의도 한번 국무위원들과 안 했.
네. 안 했다. 네. 이런 섭섭함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토로했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네. 부평 그 비판 네. 문제 그 정권에 의한 뭐 그거다 하면서 비판 성명을 하고서 실제 그걸로 검찰을 떠났어요. 네. 검찰을 떠났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뭐 친분 뭐 이런 거 떠났다가 윤 대통령이 그 저기 추미애 당시 장관에 의해서 그 뭐가 됩니까? 그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때 또 직무정지 소송을 할 때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뜬금포 출세했다라고 하면서 네. 그 비판했고 그쵸. 그러다 또 윤석열 총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이거는 문제가 있어 원칙이 추미애한테 너무 다르니까. 당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변호를 해줬던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이것은 불이다라고 판단하면은 변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비판하는 거고 이런 성격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5.18 그다음에 또 저 대전 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하니까 이것은 청와대 주도로 그렇죠. 이건 전례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또 그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윤석열의 억울한 케이스야 내가 변론할게라고 하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이분을 보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아니 법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제처장으로서 하고 있었던 역할도 네. 법에 대한 해석들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지정되자마자 박지원 의원이죠. 네. SNS다가 저 사람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네. 자격 없다 그랬는데 네. 확인해 본 결과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명 요건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도 전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은 뭐 기름장어다 이런 별명은 없지만 그런 기름장어는 딴 분이잖아요. 예. 황호영 같은 분들이 이제 뭐 기름장 받으면 뭐 반기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리스크가 있는 이런 일들은 안 하는 분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예. 즉 이렇게 두 명을 지명을 하는 것은 한덕수의 초식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방금 속보가 우리 보내는 대통령 권한 대행 네.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법. 뭘 법사위 통과. 아니 뭘 법을 다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 이제 깔려죽게 생겼어요. 법을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네. 그럼 또 거부권 행사라는 거예요. 네. 참 결국 이 막무가내 민주당 입법과 막무가내 탄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파국을 만들어냈는데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문에 담겨 있는 정신도 야당한테 네. 이렇게 폭주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네요. 네. 야, 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든 거네요. 예. 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또 한덕수 대행에게는 거부권이 또 있습니다. 행정부에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되어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 민주당의 행태는 계엄 이전과 계엄 중일 때와 탄핵 이전과 탄핵 과정 중일 때와 혹은 탄핵 이제 심판이 완료된 상황에도 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쵸? 예. 법으로 분탕질을 치고 탄핵으로 협박하고 예. 이 두 가지 무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걸 하는데 왜 국가의 힘을 이렇게 낭비를 시킵니까? 이거 결국 제2여부권 행사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네. 법을 진짜 골 때립니다. 이렇게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 이런 네. 내용들을 담았는데 네. 뒤에다가 이렇게 놨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서까지. 그러니까 보통 법원 새롭게 만들면은 발효된 다음부터
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소급 입법한다는 거죠. 소급을 해서 이 법이 시행 당시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현실성 앞으로 없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깨질 거고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게 무슨 뭐 문재인 때 적폐청산처럼 이제는 뭐 내란 세력 척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을 준비를 하고 그러겠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 법이 제정이 된다면 제정된 당시에 내란이 없을 텐데 무슨 왜 만들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네. 추진할 당시에라고 단서를 걸면 과거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 그 다음에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것들 이제 다 깨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야만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뭉둥이를 쓰는 거죠.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거의 진짜 법을 이제 망치고 있는 그런 법을 몽둥이를 쓰는 겁니다. 예. 예, 법을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 갖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몽둥이 대신 법을 갖고 사람을 그냥 때려 죽여. 이렇게 놓겠다. 하는 이런 경우를 파시즘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나치가 국회 다수당이 되고 행정 권력까지 잡은 다음에 나치가 각종 했던 뭐 인종 척결이니 뭐 그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네. 다 법으로 했어요. 그럼요. 전부 다 법으로 했어요. 네. 심지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 수권법이라고 해서 국회 필요 없이 그냥 행정부가 필요한 법 만들어서 그냥 네. 다 해버렸어요. 왜? 이미 다 장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척살당하고 압사하는 그런 것을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 민주당의 이 막무가내 입법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진짜 전체주의적 욕망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전체주의적 욕망에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저 당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권을 잡았을 때 올 세상에 대해서는 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